호모 아루소르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6년이라는 정말 거대한 역사적인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에서 지금 당장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중들이나 언론은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현 시점에 글로벌 AI 인프라 지형을 아주 세밀하게 팩트 기반으로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AI 주도권의 그 거대한 축이 정말 완전히 이동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장의 99%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짜 병목이 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숨겨진 해답이 왜 분산 컴퓨팅, 바로 파이노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AI의 다음 병목은 CPU, 시장의 거대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흔히들 대중은 첫 번째 AI 물결에 완전히 시선을 뺏겨버렸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야, GPU가 최고다. 메모리가 부족해서 난리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시장의 시선은 맹목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나 HBM 같은 메모리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것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차 랠리가 GPU의 독점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2차 랠리가 HBM,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폭등이었어요. 대다수의 투자자들, 대중들은 이미 다 올라버린 이 시장을 보면서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이 안에서만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른 거 아쉬워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래, 그럼 GPU 다음 병목은 대체 어디인가? 바로 이겁니다. 2020년 현재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병목은 CPU 오케스트레이션과 시스템 패키징 전체로 아주 급격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단순히 연산을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연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 두 번째 섹션,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드디어 향동하는 자율적 AI의 시대가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느냐?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우리 질문에 대답이나 해주던 말하는 AI에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진짜로 행동하는 자율적인 AI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AI, 솔직히 그냥 똑똑한 챗봇이었잖아요. 우리랑 1대1로 대화하는데 거대한 병렬 연산을 와르르 쏟아붓는 철저히 GPU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에이전트 AI, 즉 일하는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들은요, 마치 단톡방에서 수많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하듯이 움직여요. 스스로 계획을 딱 세우고 필요한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조회하고 심지어 코드를 직접 실행합니다. 그러다 오류가 나면 지들이 스스로 수정해서 다시 실행해요. 완전한 자율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다중협업과 실행이 폭증하는 환경에서는 이 전체 작업 흐름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작업량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막대한 관리 작업 누가 하겠습니까? GPU요?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중앙처리 장치, 바로 CPU의 몫입니다. 컴퓨팅의 황금 비율이 예전과 다르게 CPU 1대1 요구 구조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GPU는요, 거대한 행렬 연산을 순식간에 팍팍 처리해내는 아주 힘세고 날쌘 선수입니다. AI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CPU는 이 수많은 힘센 선수들이 언제 뛰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감독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예전 챗봇 시대에는 그냥 선수만 힘이 엄청 세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 AI가 수백, 수천 개의 작업을 동시에 스스로 계획하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2026년 현재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훌륭한 감독이 없으면 아무리 힘센 선수라도 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AI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실행, 스케줄링, 보안 검증, 툴 호출,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관리적 두뇌, 즉 CPU의 폭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무슨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아주 확고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명백한 증거,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최근 행보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영원히 GPU만 팔면서 독주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조차도 에이전트 AI 시대를 딱 맞이하자마자 베라 CPU 렉이라는 걸 전격 발표했습니다. 무려 256개의 CPU를 하나의 렉에 꽉꽉 묶어서 22,000개 이상의 동시 CPU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괴물 같은 장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직 에이전트 AI 오케스트레이션 하나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장비입니다. 천하의 엔비디아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아, 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시스템이 무조건 핵심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건 CPU가 구동하는구나 라고요. 과거에는 CPU 1개에 GPU 8개가 붙는 1대8 비율이었는데 이게 지금 1대1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다음 권력은 단순 무식한 연산을 넘어서 그 연산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실행 레이어, 즉 대규모 CPU 환경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건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봐 볼까요?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즉 원자의 세계로 와보겠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로봇, 드론, 무인 자율주행 설비들이 공장과 도로를 실제로 누비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클라우드의 응답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조금만 길어져도 곧바로 끔찍한 대형 사고로 직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장의 로봇 팔이 1밀리초 단위로 휙휙 움직이면서 정밀하게 모터를 제어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중앙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좀 보내고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큰일 나죠? 따라서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즉각적으로 로컬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에 딱 탑재되어 있는 엣지 CPU와 MCU 프로세싱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에 확산된다는 건 곧 전 세계의 모든 물리적 기기에 엣지 컴퓨팅 두뇌가 쫙 깔려야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섹션, 중앙 데이터 센터의 파산. 결국 물리적 장벽에 산산조각 부딪힌 현실을 보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수요가 그렇게 폭발하면 구글이나 마소 같은 빅테크들이 돈 많으니까 중앙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계속 지어내면 되는 거 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은 도저히 돈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물리적 병목에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첫째, 웨이퍼 병목입니다. 최첨단 파운드리의 공급은 그 생산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아무리 돈을 싸대고 가도 원하는 만큼 칩을 마법처럼 뚝딱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전력망 과부하입니다. 지금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어지간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전력망 확보 자체가 이미 물리적인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셋째, 패키징의 한계입니다. 그 좁은 칩 안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고 칩과 칩을 연결하는 그 공정 과정 자체가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전트 AI가 1초에도 수만 번씩 쏟아내는 그 자잘한 추론과 실행 지시들을 전부 다 중앙 클라우드로 보냈다가 다시 받는 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 구조는요, 이미 시스템적으로 완전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을 완전히 새로운 대안, 새로운 인프라가 반드시 무조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 바로 여기에 숨은 해답이 있습니다. 파이노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분산망입니다. 중앙 데이터 센터가 붕괴되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러나 이미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숨은 해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가상화폐 프로젝트나 무슨 폰에서 버튼 누르는 채굴 앱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파산해버린 중앙 데이터 센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분산 인프라, 바로 파이노드입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를 제가 세밀하게 팩트로 짚어드릴게요. 현재 파이노드 네트워크는요, 전 세계에 무려 42만 개 이상의 활성 노드, 그리고 100만 개 이상의 유휴 CPU가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분산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집, 사무실 책상 위에 깔려있는 개인들의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팅 자원이 마치 하나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주망 데이터 센터가 전력 모자란다, 열받아서 냉각 안 된다며 쩔쩔매고 있을 때 파이노드는 이미 전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서 각자의 집 전력과 각자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주 완벽한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를 구축해놨습니다. 이것은 에이전트 AI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요구하는 그 작고 병렬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워크로드들, 그리고 엣지 컴퓨팅 수요를 처리하기에 정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대한 컴퓨팅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내 방에 있는 이 평범한 데스크톱이 어떻게 그 엄청난 AI 병목을 뚫어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작동 원리는 바로 극강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로봇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데이터 라벨링, 이미지 인식, 결과값 검증, 간단한 툴 실행 같은 수백만 개의 병렬 AI 작업들은요, 사실 그 수천만 원짜리 최상급 GPU 클러스터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죠. 파이노드는 이런 엄청난 양의 작업들을 아주 잘게 똥갭니다. 그런 다음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십만 대의 개인 CPU로 쫙 분산시켜버려요. 지금 트래픽 걸려서 허걱대는 중앙 서버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리고 지금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유효 상태의 개인 하드웨어를 통해서 그 수백만 개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고 즉각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지 않고도 글로벌 스케일의 AI 연산을 너무나 매끄럽게 소화해내는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인 겁니다. 에이, 그거 이론상으로만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완벽한 팩트이자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오픈마인드 POC 개념 증명 사례입니다. 제3의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한 오픈마인드라는 곳의 AI 이미지 인식 작업이 실제로 이 파이노드 네트워크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수많은 파이노드 운영자들의 유효 CPU가 이 AI 연산을 넘겨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요. 무려 4초, 단 4초 이내에 유효한 객체 인식 결과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반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험실에서 하는 단순한 테스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파이가 단순히 장부나 기록하는 블록체인 합의를 훌쩍 넘어서서 파이의 거대한 노드망이 실제 현실 세계의 피지컬 AI와 로봇의 두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산 AI 연산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입증해버린 아주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번째 섹션, 완벽한 AI 생태계, 신원, 컴피트, 그리고 결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연산 능력, 즉 컴퓨트만 빵빵하다고 해서 AI 경제가 알아서 잘 돌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빌려 쓰는 이 연산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연산을 수행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불이,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에이전트 AI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할 성스러운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자, 첫째, 신원입니다. 온갖 가짜 AI봇들이 사람인 척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려 1,800만 명 이상의 깐깐한 KYC 인증을 마친 파이의 거대한 인간망은 누가 진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는 지구상 독보적인 신뢰 자산입니다. 둘째, 컴퓨트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해드린 42만 대의 파이노드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분산 연산력이죠. 셋째, 결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다른 노드의 연산을 빌려 쓴 다음 곧바로 수수료 없이 즉각적으로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정산할 수 있는 파이의 온체인 지갑입니다. 확실하게 사람을 검증하고 막강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모든 비용을 블록체인 위에서 즉각적으로 지불하는 이 세 가지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 그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이는 그냥 다른 회사의 외부 기술을 대충 빌려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신원 인증부터 작업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 금융 결제까지 하나로 완전히 통합된
완전한 닫힌 생태계이자 그 자체로 거대한 탈중앙화된 OS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필요한 인프라를 대여하고 수행한 작업을 검증받고 그 비용을 파이코인으로 지불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제활동을 돌리는 완벽한 자생적 경제권이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 거대하고 필수적인 세 가지 기둥을 자체적으로 모두 구축해놓고 심지어 이렇게 대중화까지 시켜놓은 네트워크는 단언컨대 파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째 섹션, 시장의 오판과 미래 가치. 이제 거대한 본질을 똑바로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소름 돋게도 항상 반복됩니다. 지금 파이가 이토록 완벽하고 거대한 인프라를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시작은 초창기 아마존을 보고 뭐라고 했죠? 저거 맨날 적자만 나는 온라인 책방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글로벌 유통 및 클라우드 제국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어땠습니까? 저거 차 몇 대 팔지도 못하고 파산 직전인 자동차 회사 아니야? 라고 취급했죠. 하지만 진실은 압도적인 글로벌 AI 및 에너지 플랫폼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게임할 때 그래픽이나 부드럽게 해주는 카드 만드는 회사로 여겼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전 세계 AI 인프라를 독점해버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재 시장은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저 휴대폰으로 공짜로 누르는 채굴 코인 정도로 치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명확한 팩트와 데이터로 증명해드린 진실은 무엇입니까? 파이는 2026년 지금 이 AI 시대가 가장 피를 토하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글로벌 분산 AI 컴퓨트 및 신원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대중은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거대한 플랫폼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까막눈처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복잡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때 부분합산 가치 평가 모델 SOTP라는 걸 씁니다. 파이의 밸류에이션도 정확히 이 방식을 적용해야만 진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현재 대중들이 얼마다 왈가불부하는 그 거래소 시세? 그거는 수면 위로 아주 살짝, 정말 손톱만큼 튀어나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이의 진짜 가치는 그 수면 아래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숨겨진 이 생태계 자체에 있습니다. 1,800만 명 이상의 완벽하게 인증된 KYC 신원망의 가치, 42만 대의 노드와 100만 개의 CPU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컴퓨트망의 가치, 전 세계를 실시간 수수료 없이 연결하는 온체인 지갑 기반의 결제 레일, 거기에 오픈마인드로 완벽하게 증명된 피지컬 AI 인프라로서의 막대한 옵션 가치까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미래 생산 수단의 잠재 가치를 전부 다 더했을 때 비로소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가치 평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의 본질은 전혀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변하는 단순한 코인 가격표만 논하는 것은 완전히 초점을 잃은 정말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분석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2026년 AI 시대에 엄청난 지능을 가동하게 만드는 컴퓨트라는 자원은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와 완벽하게 동일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그리고 파이노드는 전 세계 평범한 개인들의 안방과 사무실에 이미 촘촘하게 깔려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민간 컴퓨트 농장이자 가장 넓게 펼쳐진 초거대 유전입니다. 빅테크들의 중앙 데이터 센터가 한계에 부딪힌 그 거대한 병목 현상을 뻥 뚫어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에 남을 새로운 차원의 막대한 부가 창출될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빠져서 GPU 하며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또다시 눈뜨고 놓치고 말 것입니다. AI 인프라의 궤도는 이미 중앙에서 분산망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앞에 이 거대한 민간 유전의 가치를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중들과 똑같이 과거의 낡은 조리개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상 2020년 인프라의 거대한 진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린 여러분의 호모 아로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을 꿰뚫는 가장 냉철하고 구조적인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